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입추가 지났지만 무덥습니다.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국익을 위해 여당이 못하는 외교를 야당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잘 다녀오라고 격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말인데요. 자, 논란 속에 더민주 6명의 초선 의원들 오늘 예정대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요.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비난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권이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종걸 의원을 연결해서 당중에 대한 입장과 함께 3명으로 압축된 당대표의 경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당인 새누리당은요,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최대 관심은 누가 대표에 선출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미 어제 선거인단 투표는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가 예정돼 있고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합산될 텐데 자,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모두 9,1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전국에서 올라오니까 불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대략 한 7,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네. 어제 전국 선거인단 투표가 7만 명이 조금 못 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합산하면은 7만 7천 명 정도가 당원 대의원 투표를 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30%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당연 대의원이 7만 7천이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는 3만 3천 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총 11만 표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죠. 네. 내일 내일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합산해서 대표 선출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어제 보니까 또 이 당원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20%대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게 올림픽의 영향인지 요즘 전국의 영향인지 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대표 경선에는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박계는 단일 후보가 된 거고요. 주호영 후보로 돼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놀랐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친박계는 3명인데 지금 거의 완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파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결과 예측을 많은 언론들이 안개 속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네. 있지만은 그래도 2강 2중 양상은 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친박 후보가 무려 이제 3명이나 완주를 그렇죠. 하고 있고 반면에 비박은 주호영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과연 단일화 효과가 얼마만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주호영 후보가 비박의 주요 거점인 수도권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있는 PK 지역에서 어느 정도 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네. 1차적인 관건이 되겠고요. 이정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선거운동 초중반에 실시된 이제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분명히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격차를 벌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이주영 후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가장 먼저 준비를 했고 네. 조직 동원력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 강점이긴 네.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친박 오더 투표 논란에서 나오듯이 맞아요. 차츰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을 거고 한성교 후보는 수도권 출신에다가 대중적인 지지도 갖췄다는 점 그런 점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정현 후보 주호영 후보가 앞서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후보들은 오더 투표 논란 막 이렇게 주장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이 되고요. 특히 여론조사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여론조사 표가 33,000표 정도라고 네. 가정을 할 때요. 만약에 후보 4명이 25%, 20%, 15%, 10%씩 지지를 받고 네. 지지자 없음이 나머지인 30%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표 계산을 해보니까 25%를 얻는 후보는 8,250표입니다. 네. 그리고 20%는 6,600표를 받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지율 5%포인트가 나면은 1,650표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자가 없음이 30%일 어허. 경우고요.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밀하게 해서 네. 지지자 없음이 10%로 묶어버린다면은 그 표 차이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5% 포인트 표 차이가 났을 때 650표 차이밖에 아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여론조사 물론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무응답층은 이제 그 산출해서 제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요번 그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서는 무응답은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자 없음이 상당히 줄어들 경우 그 지지율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네. 의외로 일반 여론조사에도 표차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아슬아슬하다 이 말씀인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데 이번 참 재밌는 구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색이 강한 이정현 후보는 호남의 지금 출신으로 지금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비박계감 있는 주호영 후보는 TK고. 그리고 이제 이주영 후보가 또 PK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도가 다 좀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느낌도 드는데, 자, 오도투표 논란 지금 이제 뜨거운데 내일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결국 내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밤까지 후보들은 막판 표잡기에 분주할 텐데, 그런데 이게 새누리당이 어쨌든 오늘 내일까지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전당대회가 마쳐지고 나면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데 비대위는 바로 해체됩니까? 비대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비대위 회의가 열렸고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는 총선 패배 이후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시작부터 무척 어려웠죠. 인선 단계에서부터 진통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사를 또 많이 채웠고 그렇지만 이런 출발 단계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그 탈당파 의원들을 네. 전격적으로 복당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과정에서 물론 김희옥 그 위원장이 있었죠. 당무 거부하고 네. 뭐 이런 사태를 빚었고 개파 갈등이 더 노정돼서 스스로 비대위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대위가 뭐 외부 인사가 많이 됐다. 그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구성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내 편, 이 편 이렇게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는 내 편, 이 편으로 가른 편가르기 자기가 비슷한 성향의 그런 당 구성원들끼리 뭉치고 화합하고 하는 데는 익숙한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든가 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그 원인 분석 실패했고 제대로 못했고 반성하라 그러지만은 자기 반성보다도 상대 계파에 반성하라고 서로 요구를 그랬죠. 하고 그러다 보니 해법도 안 나오고 진단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혁신과 반성 그리고 화합의 과제는 새로운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정말 새누리당을 환골탈퇴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해낼지 주목될 부분입니다. 거의 끝나갈 때가 돼서 그런지 외부에서 참여한 비대위원 중에 이윤선 변호사가 이 약 2달 전이죠. 초기에는 매력 없는 이성 같다.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을 맹비난했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겪어보니 열려있는 정당이더라. 또 이렇게 훈훈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권 경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컷오프가 송영길 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주류인 이종걸 후보가 살아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3파전인데 송영길 후보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구애의 손길이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송영길 후보 패배의 충격을 지금 가시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 활동 삼가고 있고요. 뭐 광주의 한 사찰에서 당분간 쉬면서 자숙하겠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당장은 이제 선거 캠프 해산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손을 뗄 텐데 아직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송영길 후보 패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독자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을 향한 구애 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나머지 후보들은 송영길 후보한테 계속 이렇게 구애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난 경선 결과 송영길 후보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랬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으로 심각한 사람이 추미애 후보였을 겁니다. 아하. 뭐 일부 언론에서 김상곤 후보가 1위에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도 네.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 실제로 송영길 후보의 지지층이 김상곤 후보 측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송영길, 김상곤 후보의 지지층이 좀 겹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동안 친문 표심이 네. 추미애 후보한테 쏠려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이면 새누리당 당대표 소식 전해주시겠군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